식당 문이 열리고 화려한 명품 가방을 든 서미정이 들어섰다. 도연이 국그릇을 건네다 손이 미끄러져 뜨거운 국물이 미정의 명품 가방에 떨어졌다. 이게 얼마짜린데? 당신 같은 사람은 평생 이런 거나 뒤집어 쓰고 살아야 해요. 미정은 그릇을 들어 도연의 옷 위에 국물을 그대로 부어버렸다. 도연은 아무 말 없이 젖은 옷을 털어냈고 그의 눈빛엔 분노보다 깊은 체념이 비쳤다.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그저 눌러주시는 작은 응원이지만 그 정성만큼 복이 되어 여러분 가정에 가득하실 겁니다. 서울 강북 높은 빌딩 사이로 햇살이 비스듬히 내려앉는 아침이었습니다. 한강성은병원 구내식당에는 이른 시간부터 사람들이 오가며 분주한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식판 부딪히는 소리, 국 끓는 냄새, 그리고 직원들의 웃음소리가 뒤섞여 아침 식당 특유의 활기를 만들어냈습니다. 그 한가운데 늙은 남자 한 사람이 묵묵히 식판을 닦고 있었습니다. 한도현 72의 나이에도 허리를 굽혀 설거지통 앞에 서 있는 남자였습니다. 주름진 손으로 식판을 문질러 닦아내는 모습은 어딘가 익숙하면서도 그 나이에 어울리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하얀 앞치마는 물기로 얼룩져 있었고 이마엔 땀방울이 맺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여기 국 좀 더요. 젊은 간호사가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들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예, 금방 드리겠습니다. 그는 국통 앞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무릎이 좋지 않은 듯 걸음걸이가 조금 불편해 보였지만 국자를 들어 정성스레 그릇에 국을 담아 건넸습니다. 간호사는 고맙다는 인사도 없이 그릇을 받아들고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도연은 그 뒷모습을 잠시 바라보다가 다시 설거지통으로 돌아갔습니다. 병원 직원들은 모두 그를 할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본명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저 오래전부터 이 식당에서 일해온 노인, 말수 적고 성실한 사람 정도로만 기억될 뿐이었습니다. 누군가는 그가 불쌍하다고 생각했고 누군가는 그의 존재조차 의식하지 못했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식당이 조용해졌습니다. 도연은 마지막 식판을 닦아 정리한 뒤 구석진 자리에 앉아 자신의 점심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식판 위에는 밥 한 공기와 된장찌개, 그리고 반찬 몇 조각이 전부였습니다. 그는 천천히 숟가락을 들어 밥을 떴습니다. 창밖으로 햇빛이 들어왔습니다. 벽 너머로 보이는 건물 외벽에는 큼지막하게 한강성은병원이라는 간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파란 바탕에 하얀 글씨로 쓰인 그 이름을 보며 도연은 잠시 숟가락을 멈췄습니다. 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한강성은병원. 그 이름은 그가 30년 전 직접 지어 세운 병원의 이름이었습니다. 당시 그는 젊고 열정 넘치는 의사였습니다. 환자를 살리고 싶다는 일념 하나로 밤낮 없이 일했고 작은 돈을 모아 친구와 함께 이 병원을 세웠습니다.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이 자리에 환자들의 마음까지 돌보는 병원을 만들겠다는 꿈을 안고 말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곳에 그의 이름은 없었습니다. 창립자 명단에도 병원 연역에도 어디에도 한도연이라는 이름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식당 구석에서 설거지나 하는 노인으로만 존재할 뿐이었습니다. 도연은 작게 속삭였습니다. 이 병원 아직 내 이름은 없구나. 그 목소리에는 원망보다는 깊은 체념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는 다시 밥을 떴습니다. 식은 된장찌개를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지만 맛을 느낄 여유는 없었습니다. 그저 삼키고 또 삼킬 뿐이었습니다. 식당 안은 고요했습니다. 가끔 지나가는 직원들의 발소리만 들릴 뿐 아무도 구석 자리에 노인에게 시선을 주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그것이 익숙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사람처럼 살아온 지 오래였으니까요. 밥을 다 먹은 도연은 식판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설거지대로 가서 자신의 그릇까지 깨끗이 씻었습니다. 물기를 털어내고 제자리에 두는 모습은 마치 의식처럼 정확했습니다. 그는 앞치마를 벗어걸고 천천히 식당 밖으로 나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도연은 지나가는 의사들을 보았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고 청진기를 목에 건 젊은 의사들, 차트를 들고 바쁘게 움직이는 간호사들. 그들의 모습 속에서 도연은 과거의 자신을 보았습니다. 환자를 살리기 위해 밤을 새우던 날들, 수술실에서 땀을 흘리던 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그저 식당 구석의 노인일 뿐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도연은 다시 식당으로 돌아와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친 직원들이 쌓아놓은 식판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그는 묵묵히 하나씩 닦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손은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한강성 은병원의 간판에 조명이 켜지며 어둠 속에서 더욱 또렷하게 빛났습니다. 도연은 잠시 손을 멈추고 그 빛을 바라보았습니다. 언젠가는 내 이름도 다시 돌아올까? 그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저 설거지통 속 물소리만이 그를 감쌀 뿐이었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식당 안은 직원들로 붐볐고 도연은 여느 때처럼 국을 나르고 식판을 정리하며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땀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는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72의 나이에도 쉬지 않고 일하는 모습은 누가 봐도 안쓰러웠지만 아무도 그에게 쉬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문득 식당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크고 날카로운 소리였습니다. 도연이 고개를 들자 한 여인이 들어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화려한 옷차림과 명품 가방을 든 모습이 단번에 눈에 띄었습니다. 서미정, 병원 이사장의 아내였습니다. 미정은 식당 안을 휙 둘러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마치 이곳이 자신이 있을 곳이 아니라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동행한 친구들과 함께 식판을 들고 줄을 섰습니다. 직원들은 미정을 보자 자세를 고쳐 앉았고 몇몇은 인사를 건넸습니다. 미정은 대답도 없이 고개만 까딱였습니다. 도연은 국통 앞에 서서 국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미정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국 좀 더 주세요. 덜 식은 걸로. 목소리에는 명령하는 듯한 톤이 섞여 있었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예, 금방 드리겠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국자를 들어 뜨거운 국을 떠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국을 그릇에 담아 천천히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손이 미끄러졌습니다. 나이든 손의 떨림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순간적인 실수였는지 국그릇이 기울며 뜨거운 국물 몇 방울이 미정의 명품 가방 위로 떨어졌습니다. 이게 얼마짜린데? 당신 뭐 하는 거예요? 미정의 목소리가 식당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순식간에 식당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도연과 미정에게 쏠렸습니다. 도연은 당황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 이게 실수로 끝날 일이에요? 이 가방이 얼마짜린지 알아요? 미정은 가방을 들어 도연의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작은 국물 자국이 가죽 표면에 남아 있었습니다. 도연은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닦으려 했지만 미정은 그의 손을 밀쳐냈습니다. 손대지 마세요. 더러워지잖아요. 미정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주변 직원들은 숨죽인 채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누군가는 안쓰럽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미정은 병원 이사장의 아내였고 그 누구도 그녀에게 함부로 말할 수 없었습니다. 미정은 식판 위에 놓인 국그릇을 집어들었습니다. 도연은 그 순간 무언가 좋지 않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미처 피할 틈도 없이 미정은 그릇을 들어 도연의 옷 위에 국물을 부어버렸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은 평생 이런 거나 뒤집어 쓰고 살아야 해요. 뜨거운 국물이 도연의 가슴과 어깨를 적셨습니다. 하얀 앞치마와 옷이 순식간에 얼룩졌습니다. 국물이 피부에 닿는 순간 뜨거운 열기가 전해졌지만 도연은 신음소리 하나 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식당 안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고요해졌습니다. 몇몇 직원들은 입을 막고 놀란 표정을 지었고 어떤 이는 고개를 돌려 차마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미정을 말리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도연을 위해 나서지 않았습니다. 미정은 빈 그릇을 식판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조심하세요. 나이 들어서 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그녀는 친구들과 함께 자리로 향했습니다. 뒤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도연은 젖은 옷을 손으로 툭툭 털어냈습니다. 국물이 바닥에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앞치마를 벗어 물기를 닦아냈습니다. 주변 직원들이 하나둘 시선을 거두고 다시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도연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묵묵히 젖은 옷을 정리했습니다. 한 젊은 직원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옷 갈아입으셔야 할 것 같은데. 도연은 고개를 들어 미소를 지었습니다. 억지로 지은 미소였지만 그는 최선을 다해 괜찮은 척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직원은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도연은 다시 국통 앞에 섰습니다. 손은 여전히 떨렸지만 국자를 들고 다음 사람을 기다렸습니다. 일은 계속되어야 했습니다.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분노보다 깊은 체념이 비쳤습니다. 이것이 자신의 삶이었습니다. 30년 전 모든 것을 잃은 뒤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모욕을 당해도 무시를 당해도 그저 참고 견디는 것. 그것이 도연이 배운 생존 방식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끝나고 식당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도연은 젖은 옷 그대로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찬물이 손을 타고 흘렀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식판을 닦고 그릇을 정리하고 바닥을 쓸었습니다. 창밖으로 한강성은병원의 간판이 보였습니다. 그 이름을 바라보며 도연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 옷의 국물 자국 언젠가는 씻어낼 날이 올까?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저 물소리만이 그를 감쌀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도연은 좀처럼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좁은 쪽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지만 눈을 감을 때마다 낮에 당한 모욕이 되살아났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옷을 적시던 순간 주변 사람들의 시선, 그리고 아무도 자신을 위해 나서지 않았던 그 침묵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도연은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시계를 보니 밤 11시였습니다. 병원은 아직 불이 켜져 있을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낡은 외투를 걸치고 방을 나섰습니다. 발걸음은 자연스럽게 병원 쪽으로 향했습니다. 한강성은병원의 본관 건물은 밤에도 환했습니다. 응급실의 불빛과 입원실의 창문들이 어둠 속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직원 통로를 통해 조용히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경비원은 그를 알아보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식당 직원이 밤에 병원을 둘러보는 것쯤은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복도는 고요했습니다. 가끔 간호사가 지나가는 발소리와 환자실에서 새어나오는 기계음만이 들릴 뿐이었습니다. 도연은 천천히 계단을 올라 2층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병원의 역사를 담은 전시 공간이 있었습니다. 넓은 복도 벽면에는 병원의 역사가 사진과 글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개원 당시의 모습, 역대 의료진들의 사진, 그리고 병원이 성장해온 과정들이 시간 순으로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도연은 그 앞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익숙한 얼굴들이 사진 속에서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도연은 창립자 명패 앞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금빛 테두리 안에 새겨진 이름을 보는 순간 그의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그 자리에 있어야 할 이름은 한도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는 김태호라는 이름이 또렷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한강성은병원 설립자 김태호 박사. 도연은 명패를 만져보았습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손끝에 전해졌습니다. 30년 전 자신이 모든 것을 쏟아부어 세운 이 병원에서 자신의 이름은 완전히 지워져 있었습니다. 역사에서, 기록에서, 사람들의 기억에서 말입니다. 김태호. 그는 도연의 오랜 친구였습니다. 의대 시절부터 함께했던 동기이자 병원을 함께 세우기로 약속했던 동료였습니다. 도연이 자금을 모으고 땅을 구하고 설계를 하는 동안 태호는 의료 장비와 인력 충원을 맡았습니다. 둘은 서로를 믿었고 함께 꿈을 꾸었습니다. 하지만 30년 전 그날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도연은 병원 개원을 불과 석 달 앞두고 뇌졸중으로 쓰러졌습니다. 수술실에서 환자를 보다가 갑자기 쓰러진 것입니다. 의식을 잃은 채 병원에 실려갔고 깨어났을 때는 이미 한 달이 지난 뒤였습니다. 깨어나 가장 먼저 찾은 것은 아내였습니다. 하지만 병실에 아내는 없었습니다. 간호사에게 물었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에야 도연은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도연이 쓰러진 바로 그날 밤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것을 말입니다. 슬픔에 잠긴 도연에게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한 뒤 찾아간 병원 건설 현장에서 태호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병원 설립 서류가 모두 태호의 이름으로 바뀌었다는 것, 도연의 지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앞으로 병원 경영에 관여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자네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건강도 잃었고 아내도 잃었잖아. 병원은 내가 완성하겠네. 태호의 목소리는 냉정했습니다. 도연은 항변하려 했지만 몸은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뇌졸중의 후유증으로 한쪽 팔이 마비되어 있었고 말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법적 소송을 하려 해도 모든 서류는 이미 태호의 이름으로 바뀐 뒤였습니다. 결국 도연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병원도 재산도 명예도 심지어 아내까지 말입니다. 남은 것은 병든 몸과 어린 아들뿐이었습니다. 도연은 아들만큼은 지키고 싶었습니다. 태호에게 복수하기보다는 아들이 제대로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렇게 도연은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아들은 먼 친척에게 맡기고 자신은 다른 지역에서 떠돌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몇 년 전 아들이 의사가 되어 이 병원에 취직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도연은 다시 이곳으로 돌아왔습니다. 식당 직원으로 위장한 채 아들을 지켜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였구나. 그때부터 내 병원이 아니었던 게. 도연은 중얼거렸습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끓어오르는 것 같았지만 이내 가라앉았습니다. 분노도 원망도 이제는 무뎌져 있었습니다. 이사장님, 아직도 이곳을 떠나지 못하셨군요. 뒤에서 조용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연은 깜짝 놀라 뒤돌아보았습니다. 윤 간호사가 복도 끝에 서 있었습니다. 55의 나이, 이 병원에서 30년을 일해온 베테랑 간호사였습니다. 그녀는 도연의 정체를 아는 몇 안 되는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윤 간호사. 도연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윤 간호사는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연민과 안타까움이 가득했습니다. 오늘 식당에서 있었던 일 제가 봤습니다. 너무하셨어요, 서 여사님이. 괜찮습니다. 이제 익숙해요. 도연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윤 간호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사장님, 언제까지 이렇게 사실 겁니까? 도련님은 이제 이 병원의 이사장이 되셨어요. 진실을 말씀하셔야죠. 아직은 때가 아니야. 도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아들이 스스로 이 병원을 바로 세울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해. 내가 나서면 아들만 힘들어질 뿐이야. 윤 간호사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도연은 다시 명패를 바라보았습니다. 조금만 더 참아야지. 조금만 더. 그는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복도를 걸어나가는 그의 뒷모습은 쓸쓸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지만 식당에서 벌어진 일은 병원 직원들 사이에서 여전히 화제거리였습니다. 누군가는 미정의 행동이 지나쳤다고 수군거렸고 누군가는 그저 할아버지가 조심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도연 앞에서 그 이야기를 꺼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도연은 여전히 묵묵히 일했습니다. 식판을 닦고 국을 나르고 바닥을 쓸었습니다. 그날 국물에 젖었던 옷은 빨았지만 얼룩은 완전히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그 옷을 그대로 입었습니다. 그 얼룩이 자신이 견뎌야 할 치욕의 증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식당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하나둘 들어왔습니다. 도연은 국통 앞에서 국자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기 자리 괜찮네. 앉아요. 미정이었습니다. 그녀는 친구 2명과 함께 식당에 들어왔습니다. 화려한 옷차림은 여전했고 새로운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지난번 국물이 묻었던 가방은 이미 버린 모양이었습니다. 미정은 식판을 들고 배식대 앞에 섰습니다. 도연과 눈이 마주쳤지만 그녀는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이었습니다. 마치 며칠 전 일은 까맣게 잊은 듯 했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숙이고 국을 떠서 건넸습니다. 미정은 국그릇을 받아들고 자리로 향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앉은 그녀는 곧 수다를 떨기 시작했습니다. 목소리가 커서 주변 테이블에까지 들렸습니다. 요즘 이런 사람도 병원에 두네? 위생은 생각 안 하나 봐요. 미정이 도연 쪽을 힐끗 보며 말했습니다. 친구들이 웃으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러게요. 나이도 많으신데 손이 떨리시나 봐요. 이런 데는 젊은 사람을 써야지. 왜 저런 할아버지를 쓰는지 모르겠어요. 도연은 그 말들을 들었지만 아무 반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다음 사람에게 국을 떠주었습니다. 손은 떨렸지만 더 이상 실수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윤 간호사가 식당에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배식을 받다가 미정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식판을 들고 미정의 테이블로 다가갔습니다. 서 여사님, 말씀 조심하세요. 윤 간호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미정은 눈썹을 치켜 올리며 그녀를 쳐다보았습니다. 뭐라고요? 간호사님, 무슨 일이세요? 저분 예사분이 아닙니다. 윤 간호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정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예사분이 아니라고요? 설거지나 하시는 분이 무슨 대단한 분이세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그쪽으로 쏠렸습니다. 윤 간호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말해야 할지
참아야 할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30년 전 이 병원을 세운 분이에요. 윤 간호사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눈가가 붉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정은 믿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웃어넘겼습니다. 그럼 회장님도 식판 닦으셔야겠네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여사님, 윤 간호사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식당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윤 간호사는 참고 있던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분이 얼마나 힘들게 사셨는지 아세요? 병원 하나 세우려고 평생을 바치셨는데 모든 걸 빼앗기고도 이렇게 조용히 일하고 계세요. 그런 분한테 어떻게 그렇게 함부로 대하실 수 있어요? 미정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친구들도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미정은 곧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왜 지금까지 아무 말도 안 하신 거예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윤 간호사는 더 이상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눈물만 흘렸습니다. 도연은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지만 나설 수 없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미정은 자리에서 일어나 윤 간호사를 지나쳐 나갔습니다. 친구들도 황급히 뒤따랐습니다. 식당 안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윤 간호사는 그 자리에 서서 눈물을 닦았습니다. 도연은 천천히 윤 간호사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어깨를 가만히 두드렸습니다. 괜찮아요. 고마워요, 윤 간호사. 이사장님. 윤 간호사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도연은 조용히 그녀를 위로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무슨 일인지 몰라 수군거렸지만 아무도 진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도연은 다시 설거지대로 돌아갔습니다. 손은 여전히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식판을 닦으며 그는 생각했습니다. 조금만 더 참자. 하지만 그의 가슴 속에는 무언가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터질 수밖에 없는 그 무언가가 말입니다. 한재욱 42의 나이로 한강성은병원 이사장 자리에 오른 지 1년이 되었습니다. 김태호의 사위로 들어와 병원 경영을 맡게 된 그는 성실하고 원칙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환자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직원들을 존중하며 병원을 바르게 운영하려 애썼습니다. 그날도 재욱은 이사장실에서 서류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주에 있을 보건복지부 감사를 대비해 오래된 서류들을 정리하는 중이었습니다. 창고에서 가져온 낡은 서류함들이 책상 위에 쌓여 있었습니다. 재욱은 하나씩 서류를 꺼내 확인했습니다. 병원 설립 초기의 문서들이었습니다. 건축 허가서, 의료장비 구매 내역, 직원 채용 기록 등이 누렇게 바랜 종이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꼼꼼하게 하나씩 검토하며 필요한 것과 폐기할 것을 구분했습니다. 그때 서류함 맨 아래에서 두꺼운 봉투 하나가 나왔습니다. 먼지가 잔뜩 쌓여 있었고 봉투는 노랗게 변색되어 있었습니다. 재욱은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계약서와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첫 장을 펼친 순간 재욱의 손이 멈췄습니다. 제목에는 한강성은병원 설립 계약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날짜는 30년 전이었습니다. 재욱은 천천히 내용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문구를 발견했습니다. 한도연 초대 설립자 겸 이사장. 재욱은 숨이 멎을 듯 했습니다. 서류를 다시 읽었습니다. 분명했습니다. 병원 설립 당시 대표자는 김태호가 아니라 한도연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금 출처, 토지 매입, 건축 계약, 모든 것이 한도연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재욱은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거기에는 지분 계약서가 있었습니다. 한도연 70%, 김태호 30%, 명백히 한도연이 병원의 주인이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재욱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장인 김태호는 늘 자신이 이 병원을 세웠다고 말했습니다. 병원 현관에 걸린 창립자 명패에도 김태호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서류는 전혀 다른 진실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재욱은 계속 서류를 뒤졌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서를 발견했습니다. 지분양도 계약서였습니다. 한도연의 지분 70%가 김태호에게 넘어간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한도연의 서명란에는 서명이 없었습니다. 빈칸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서명이 없다고? 그럼 이건 무효 아닌가? 재욱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만약 이 서류가 진짜라면 지난 30년간의 병원 경영이 모두 불법이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아니,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누군가의 인생이 통째로 빼앗겼다는 것이었습니다. 재욱은 서류를 들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복도를 빠르게 걸어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윤 간호사를 찾아야 했습니다. 이 병원에서 가장 오래 일한 사람이었고 초창기 일을 기억할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간호사실에 도착한 재욱은 윤 간호사를 불렀습니다. 그녀는 놀란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사장님, 무슨 일이세요? 윤 간호사님, 잠깐 제 방으로 오시겠습니까? 여쭤볼 것이 있습니다. 둘은 조용한 상담실로 들어갔습니다. 재욱은 서류를 책상 위에 펼쳤습니다. 윤 간호사는 서류를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 서류 어디서 찾으셨어요? 창고에 있던 오래된 서류함에서 나왔습니다. 윤 간호사님, 한도연이라는 분을 아십니까? 윤 간호사는 입술을 떨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압니다. 이 병원의 진짜 설립자세요. 지금 어디 계십니까? 윤 간호사는 고개를 들어 재욱을 바라보았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식당이요. 늘 식판 닦으시죠. 그 순간 재욱의 손에서 서류가 떨어졌습니다. 종이들이 바닥에 흩어졌지만 재욱은 주워 담을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식당에 그 할아버지가... 예, 한도연 이사장님이십니다. 윤 간호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재욱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매일 식당에서 마주쳤던 노인, 묵묵히 설거지를 하고 국을 나르던 그 할아버지가 바로 이 병원을 세운 사람이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신 겁니까? 아드님 때문이에요. 이사장님께는 아드님이 계셨어요. 지금은... 윤 간호사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재욱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들이 누구입니까? 이사장님, 바로 당신이세요. 재욱의 세계가 무너졌습니다. 자신이 매일 무심코 지나쳤던 그 노인이 국물을 뒤집어 쓰면서도 아무 말 없이 참았던 그 사람이 바로 자신의 아버지였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살아계셨단 말인가? 재욱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병원 복도의 불은 대부분 꺼져 있었고 고요함만이 건물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재욱은 상담실 의자에 앉은 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윤 간호사는 조용히 물 한 잔을 건넸지만 재욱은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이사장님, 괜찮으세요? 윤 간호사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재욱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셨을 때 아버지도 함께 사고로 돌아가셨다고 들었어요. 그렇게 알고 계셨군요. 윤 간호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사장님, 아버님은 당신이 제대로 잘할 수 있도록 멀리서 지켜보기로 하셨어요. 병원도 명예도 모든 걸 포기하시고 조용히 사셨습니다. 왜 제게 말씀하지 않으신 겁니까?
재욱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윤간호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이 이 병원의 이사장이 되길 바라셨어요. 아버님의 진실을 알면 당신이 힘들어질까봐 침묵하셨던 겁니다. 재욱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터져 나올 것 같았습니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지금 아버지는 어디 계십니까? 아마 식당에 계실 거예요. 밤늦게까지 정리를 하시거든요. 재욱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서류를 챙겨 들고 상담실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빠르게 걸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고 손은 떨렸습니다. 식당 문을 열었습니다. 희미한 불빛 아래 도연은 여전히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물소리만이 조용히 울려 퍼졌습니다. 도연은 뒤돌아보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식당은 문을 닫았습니다. 내일 다시. 아버지. 재욱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연의 손이 멈췄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재욱이 식당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낡은 서류들을 들고 있었습니다. 재욱아. 도연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둘은 한참을 서로를 바라만 봤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재욱은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걸음 하나하나가 무거웠습니다. 아버지, 왜 그렇게 사셨어요? 재욱의 목소리에 눈물이 섞였습니다. 도연은 앞치마를 벗었습니다. 손을 닦고 재욱을 마주 보았습니다. 주름진 얼굴에는 미소가 번졌지만 눈가는 붉어져 있었습니다. 살아있어서 미안하구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재욱은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서류를 책상 위에 내려놓고 도연에게 다가갔습니다. 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얼마나 아버지를 그리워했는지 아세요? 도연은 재욱의 어깨를 가만히 잡았습니다. 거칠고 주름진 손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그날 내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날 난 병원에서도 쫓겨났단다.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 병든 몸과 어린 내가 전부였지. 도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김태호 회장 때문이군요. 재욱이 말했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친구도 병원을 지키고 싶었던 거야. 내가 쓰러지고 모든 게 무너지던 그때 누군가는 병원을 완성해야 했으니까. 그래도 아버지의 것을 빼앗을 순 없죠. 그래도 병원은 남아야 했어. 도연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한강성 은병원의 간판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 병원이 환자들을 살리고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한 누구 이름으로 남든 상관없다고 생각했어.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이 병원을 지켜줬으면 해서 돌아오지 않았다. 재욱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닥에 무릎을 대고 도연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이제야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힘드셨는지, 얼마나 외로우셨는지. 도연은 재욱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어릴 적 아들을 안아주던 그 손길이었습니다. 이제 다 괜찮단다. 내가 훌륭한 이사장이 되어줘서 아버지는 행복하다. 아니에요. 재욱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었습니다. 아버지 이름을 돌려드릴게요. 이 병원은 아버지 것이에요. 제가 반드시 되찾아드리겠습니다. 도연은 재욱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껴안고 울었습니다. 30년의 세월, 30년의 그리움, 30년의 아픔이 그 눈물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밤은 깊어갔지만 식당의 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부자는 나란히 앉아 지난 시간들을 이야기했습니다. 도연은 어떻게 살아왔는지, 재욱은 어떻게 자라왔는지 서로의 삶을 나눴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제가 지킬게요. 재욱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다, 아들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재욱은 그동안 오래된 서류들을 모두 검토했고 변호사와 상담했습니다.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한도연이 진짜 설립자이며 김태호의 지분 승계는 법적으로 무효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진실을 밝힐 시간이었습니다. 재욱은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 병원의 주요 임원들과 이사진, 그리고 김태호의 가족들까지 모두 회의실에 모였습니다. 미정도 남편과 함께 뒷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무슨 일인지 몰라 불안한 표정이었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리고 재욱이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두꺼운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평소와 달리 단호했습니다. 단상 위에 선 재욱은 참석자들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오늘 급히 이사회를 소집한 이유는 우리 병원의 역사에 대한 중요한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재욱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재욱은 서류를 꺼내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이것은 30년 전 한강성 은병원 설립 당시의 원본 계약서입니다. 화면에는 낡은 서류가 확대되어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은 숨죽이며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재욱은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 병원의 설립자는 김태호 박사가 아닙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김태호의 아내는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남편이 손을 잡아 말렸습니다. 재욱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진짜 설립자는 바로 제 아버지 한도연 이사장님이십니다. 순간 회의실이 웅성거렸습니다.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재욱은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이 서류에는 아버지의 지분이 70%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뇌졸중으로 쓰러지신 후 모든 지분이 불법적으로 승계되었습니다. 미정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재욱은 회의실 뒤쪽 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들어오세요. 문이 열렸습니다. 도연이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평소 식당에서 입던 옷이 아니라 정갈한 양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단정하게 빗어 넘겼고 구두는 반짝였습니다. 하지만 그 옷 안에는 여전히 국물 자국이 남아있는 낡은 셔츠를 입고 있었습니다. 도연이 단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사람들은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몇몇은 식당에서 보던 할아버지라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술렁이는 소리가 커졌습니다. 도연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한도연입니다. 30년 전 이 병원을 세운 사람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습니다. 사람들은 숨죽이며 들었습니다. 제가 쓰러진 사이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이 병원이 환자들을 살리고 희망을 주는 곳으로 남는 게 더 중요했으니까요. 도연은 뒷자리의 미정을 바라보았습니다. 미정은 그의 시선을 피하려 했지만 피할 수 없었습니다. 도연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옷, 당신이 부은 국물 자국 아직 안 지워졌소. 도연은 재킷을 벗었습니다. 셔츠에는 희미하지만 여전히 국물 얼룩이 남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미정은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그게 무슨... 미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재욱이 나섰습니다. 그날 당신이 모욕했던 분이 바로 이 병원의 주인이었습니다. 설거지를 하시던 그 할아버지가 당신이 국물을 부었던 그분이 이 병원을 세운 진짜 설립자였습니다. 재욱은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시아버님이십니다. 회의실이 다시 웅성거렸습니다.
미정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시아버님, 자신이 국물을 부었던 그 노인이, 자신이 모욕했던 그 사람이 바로 남편의 아버지였다는 것입니다. 아니, 미정의 입에서 신음 같은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몇몇 직원들은 그날 식당에서의 일을 기억해냈습니다. 미정은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재욱은 계속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병원은 진실 위에 다시 서겠습니다. 한도연 이사장님의 명예를 회복하고 올바른 역사를 기록할 것입니다. 미정은 떨리는 다리로 일어나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도연 앞에 섰습니다. 눈가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아버님,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정은 결국 무릎을 꿇었습니다. 회의실 한가운데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제가 며느리로서 아버님께 그런 짓을 그날 국물 뿌렸던 제 자신이 부끄럽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도연은 천천히 미정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괜찮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새로 시작합시다. 회의실에는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윤간호사는 눈물을 닦았고 많은 직원들이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진실이 마침내 빛을 본 순간이었습니다. 이사회가 끝난 뒤 며칠이 지났습니다. 병원 현관 앞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명패 제막식이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현관 벽면에는 천으로 가려진 큰 명패가 걸려 있었습니다. 재욱이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30년 만에 진실을 바로잡습니다. 이 병원을 세우신 분의 이름을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에 되돌려 드립니다. 재욱은 도연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연은 사람들 사이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아버지, 나오세요. 도연은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도연은 단상에 올라 명패 앞에 섰습니다. 재욱이 천을 잡고 말했습니다. 한강성 은병원의 진짜 창립자이신 한도연 이사장님입니다. 천이 내려갔습니다. 금빛 테두리 안에 또렷하게 새겨진 글자가 드러났습니다. 한강성 은병원 창립자 한도연 이사장. 햇빛이 명패를 비추며 반짝였습니다. 도연은 명패를 바라보았습니다. 30년 동안 지워져 있던 자신의 이름이 이제 다시 그 자리에 돌아왔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제야 내 이름이 돌아왔구나. 도연은 명패 앞에 향을 피우며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재욱이 아버지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사람들의 박수 소리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미정이 사람들 사이를 헤치고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녀는 예전처럼 화려하지 않은 수수한 옷차림이었습니다. 도연 앞에 선 미정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님, 앞으로 제대로 된 며느리가 되겠습니다. 도연은 미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미 용서했어요. 이제 우리는 가족입니다. 미정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도연은 그녀를 가볍게 안아주었습니다. 제막식이 끝나고 저녁 무렵 도연과 재욱은 병원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서울 하늘이 노을로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편히 쉬세요. 재욱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나는 식당에서 계속 일할 거야. 왜요? 이 병원은 이제 사람의 마음까지 치료하는 병원이 되어야 해. 내가 식당에서 일하며 그들과 함께 한다면 그 따뜻함이 전해지지 않을까? 재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아버지처럼 사람의 마음을 치료하는 이사장이 되겠습니다. 도연은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고맙다. 그리고 기억해라. 국물보다 뜨거운 건 사람의 양심이란다.
둘은 나란히 서서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한강성은병원의 간판이 저녁 햇살을 받아 빛나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도연은 다시 식당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직원들은 그를 이사장님이라고 불렀습니다. 도연은 여전히 국을 나르고 식판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일에는 새로운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 환자가 도연에게 물었습니다. 이사장님, 왜 이런 일을 하세요? 도연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병을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것도 치료란다. 환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도연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한강성은병원의 간판이 보였습니다. 그 이름 속에 이제 자신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도연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집으로 돌아왔구나. 그리고 그는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입니다. 만약 마음이 움직이셨다면 한 줄의 응원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 채널이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